이번에는 토마토 보험통 앞으로 접수된 시청자 여러분의 보험 고민에 대해서 전문가님들과 함께 속 시원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보험에 대해서 어떤 고민 있으셔서 전화 주셨을까요? 제가 네. 병원을 한 번도 간 적이 없고 아픈 데가 없이 건강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주변에서 실손보험을 하나씩 꼭 있어야 된다고 해서 가입을 했어요. 네. 근데 실손보험만 유지하면서 잘 내고 있는데 저희 엄마도 갑상선암 수술을 하셔가지고 유전적인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저도 불안해가지고 암보험이 꼭 필요하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네. 제 친한 친구가 5년 전에 유방암에 걸려가지고 친구는 암 진단금을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보험료도 안 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납입을 면제받았다고 했다고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번에 친구가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보험료를 다시 내야 된다고 연락이 왔대요.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보험이 5년 갱신이라서 100살까지 5년마다 갱신되면서 내야 된대요. 네. 근데 보험료는 정말 비갱신에 비해서 많이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갱신이 맞는 건지 비갱신이 맞는 건지 항상 궁금하고 헷갈리는데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네네. 제가 인터넷에도 전화해보고 문의해봤는데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보다는 가입 권유만 맨날 하니까 그것 때문에 전화드렸어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건강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부럽습니다. 자, 네네. 그런데 이제 암보험에 대한 부분을 좀 가입을 해볼까라고 고민하시던 중에 이제 갱신형이냐 비갱신형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길 것 같은데요. 분명히 좀 네네. 장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정영현 전문가님 연결해 드릴게요. 직접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문의 주신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해소시켜 드리겠습니다. 네, 갱신, 비갱신은 서로 장단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갱신의 장점은 현재의 나이와 직업, 위험률을 산정하여 주기별로 갱신이 되므로 보장 금액을 많이 넣어도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정한 주기에 따라 갱신이 되므로 나이가 오르면 오를수록 많이 비싸진다는 점입니다. 이제 비갱신의 장점은 보험료가 변동이 없고 설정하신 납입 기간만 납입하시고 100세까지 보장을 받으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보험료의 변동이 없다 보니 보험료가 갱신보험보다 비싸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갱신이 좋다 안 좋다, 비갱신이 좋다 안 좋다라고 하기보다는 시청자님의 소득, 나이, 경제 활동 시기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체크를 해보시고 나의 목적에 맞게끔 준비를 하시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만 제 입맛대로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 어느 누가 보아도 지금 나이와 병력이 없는 점을 감안한다고 하면 비갱신형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보험료 설정은 소득이 줄어도 부담이 되지 않는 금액으로 준비를 하시는 방법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니요, 잘 들었어요. 네. 또 전문가님들께서도 좀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 질병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실 때에는 그 보험료만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 부분을 스스로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여러 가지를 비교해 봐야 할 만한 그런 특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동일 질병 1회만 보장하는지 아니면 여러 해 매번 보장하는지 그런 것들도 살펴보셔야 되고 제왕절개라든지 요실금이나 치액은 보장되는지 또 수술비 한도는 적절한지 그리고 Q코드라고 하죠. 선천성 질환 이렇게 그런 수술도 보장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살펴보셔야 되고요. 질병 수술비는 특약의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모든 것을 보장하는 포괄주의성 수술비, 그중에서는 동일 질병 1회, 아까도 말했다시피 1회만 보장하는지 또는 매회 지급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수술명으로 보장하는 열거주의성 수술비가 있는데요. 그거는 질병 수술비 중에서도 1에서 5종, 또 1에서 3종, 1에서 7종 이렇게 이러한 특약의 종류가 있습니다. 포괄주의성 수술비를 가입을 하셨다면 열거주의성 수술비로 다시 보완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입 이후에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보험 가입 후에 진단 확정된 질병에 대해서는 수술 보장을 해준다. 즉
가입 전 질병으로 인한 수술은 보상하지 않는 보험사가 대부분인다고 하니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수술비 보험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술하면은 이제 어떤 게 수술이냐라고 해서 대부분 병원에 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시술을 하냐 수술을 하냐 이렇게만 알고 있는데요. 보험 약관에는요, 수술의 정의가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어떤 거냐면 절제, 절단 등을 했을 때에만 수술로 봅니다. 그래서 절제, 절단, 흡입, 천자까지 이렇게 보상하는 보험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 코드로 보상하는 수술비 이외에 질병 코드, 그러니까 수술 코드, EDI라고 하는 그런 수술하는 코드가 있거든요. 질병 코드 말고 수술 코드로 보장하는 그러한 보험사도 있으니 꼭 한번 살펴보시고 보건복지부 산하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 또한 생체 절단 등을 조작을 가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수술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레이저를 이용한 생체 절단, 절제 등을 조작 가하는 것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요로 결석으로 인해서 체해 충격파 쇠석술이 있었는데요. 절단, 절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약관상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로부터 안정성과 치료 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 기법은 수술에 해당된다. 라는 항목이 있어서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에서 질문을 해서 저희가 답변을 받아서 체외 충격 파쇄석술은 지급하기로 결정을 났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수술비 보험도 장단점은 있으나 본인에게 맞는 수술비 보험을 합리적이게 가입하시기를 원하신다면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